득점, 감점 문제. 좀 이 구조화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냥 막 하지 말고, 응? 유형 9, 득점, 감점 문제. 득점, 감점 문제. 대표 문제 보면, 어느 보드게임에서 다현이는 총 20문제를 풀어 총점은 68점. 맞힌 경우는 5점, 틀린 경우는 3점이 감점된다. 맞힌 문제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문제 개수로씩 하나 세우고 점수로씩 하나 세우면 끝. 오케이? 정답, 오답, 개수. 개수, x개, y개. 더하면 총 몇 개? 20개. 그 다음, 맞추면은 플러스 몇 점? 5점.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이니까 점수는 5x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 68이 되겠죠. 끝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런 문제는. 이랬을 때 다현이가 맞춘 문제의 개수, 즉 x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라는 걸 꼭 표시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위에 식에다 3배하면 3x 플러스 3y는 60 더해버리면 8x는 128, x는 8, 1은 8, 8, 6, 48 끝이죠. y까지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 됐지? 옆에 문제 봅시다. 계단 문제. 유형 10 계단 문제. 계단 문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 민지랑 상준이가 사귀는 사이인가 보죠. 이긴 사람은 2계단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갑니다. 이긴, 진, 민지. 야, 이것도 세상이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 보통 남자가 먼저 나왔었거든? 나 그냥 의식하고 본 게 요번이 처음인가? 여긴 다 여자가 먼저네. 세상이 좀 변한 거야.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너네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윗세대들은요. 그런 얘기 들어봤지? 남아 선호 사상. 왜 그랬는 줄 알아? 전쟁 나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또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러거든? 그래서 안 그러잖아. 근데 너네 어머니 아버지는요,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좀 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 그지? 요새는 안 그래요. 딸 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좋다 그래. 오히려 좋다 그러거든. 근데 역사적으로 있잖아. 남아서 선호상이 팡배해가지고 막 다 남자만 낳고 싶어 하다가 이게 수그러들면서 오히려 여자가 좋다 이런 흐름으로 가지. 그때 뭐가 터져?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 여자보다 남자가 아무래도 많이 죽겠지, 전쟁 나면. 옛날부터. 그지? 사극 봐도 전쟁하면 다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의 많이 죽어요. 여자들은 집을 지키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또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남자를 더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랬대. 지금까지 계속. 이번엔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와 서사상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기면 플러스 2, 지면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너네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애인하고 같이 이거 할 때 그냥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1칸 올라가게 해야 된다. 진 사람 내려가는 거 하지 집에 못 가. 막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있을 거라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연속으로 여러 번 이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는 걸로 해야 돼. 야, 민지가 이긴 건 X, 진 건 Y라고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래서 민지는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는 총 20회 했대요. 뭐요? 예. 총 가위바위보 20번 했대. 이거 더한 게 20이란 얘기지? 맞지? 그리고 민지. 자, 민지 2x 빼기 y인데 그게 얼마래? 16이라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되는 거고 둘이 더해주니까 3x가 36이고 x는 10이고 y는 뭐고? 8이고 마지막 질문은 뭐고? 민지가 이긴 횟수. 그러니까 뭐 10이다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16 하면 되는 거고. 되겠지? 옆으로 넘어가서 증가 감소. 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랑 그 옆에 있는 원가 정가 문제. 자, 증가 감소. 증가 감소로 해봅시다.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작년 변화 올해 다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 남자 여자. 예. 그래서 작년 남학생 X, 작년 여학생을 Y 더한 게 총 얼마?
81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지? 식 하나 공짜로 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남학생은 6% 줄었대. 줄었으면요. 나 줄었지? 빼세요. 100분의 6x. 이게 뭐야? 줄어든 남학생 수. 맞지? 여학생은 어떻게? 5% 늘었대. 플러스 100분의 5y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대? 801명이 됐대. 늘었어, 줄었어? 줄었으면은 마이너스 9라고 쓰라고. 알았지? 또, 자, 올해 남학생은 뭐야, 그러면? 6% 줄었으니까 100분의 몇 x? 94x, 그렇지. 올해 여학생은 100분의 105y가 되는 거고, 801이 되는 거죠. 됐니? 식이 지금 몇 개야? 3개지? 이 3개 중에서 간단한 거 2개 쓰면 돼. 이게 더 간단하지 않아요? 요거 2개 연립하면 된다고. 마지막 질문이 뭔지 확인해야지. 마지막, 올해 남학생 수. 이거 구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이해 갑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필기 잘해놔. 그럼 여기 100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900. 위에 식에 5 곱하면은 5x 플러스 5y는 와씨. 이렇게 되겠죠? 5 곱하면.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은 11x. 요거에서 빼주면은 4950이 되는 거고, 이건 딱 11의 배수입니다. 풀마 했을 때 0 되면 11의 배수가 돼요. 11 나눠주면은 450이 되겠죠. 답 쓸 때 이거 쓰면 이제 틀리는 거야. 실컷 풀어놓고. 왜? 올해 남학생을 구하라 그랬어요. X는 작년 남학생이야. 따라서 100분의 94 곱하기 450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5, 9, 45, 5, 2, 10, 47 하니까 7, 9, 63, 4, 9, 36, 423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필기 좀 해놓고 6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7, 4, 4 7, 4, 4 직사각형 좀 그려봤어? 그려봐. 둘레의 길이가 80이래요. x,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를 80이라고 했니? 40이라고 했니? 40이라고 해야 돼.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맞지? 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 가로는 15% 늘리고 세로는 10%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5% 늘었다. 그럼 우리 일단은 식을 이렇게 세웁시다. 이거는 80이다. 그 다음에 x는 가로는 15% 늘리고 100분의 115x. 이거 못해? 15% 늘리고. 할 수 있어? 했어? 우리였지? 질문한 사람. 아, 나라가 했어? 이거 할 수 있어? 했어? 우리는 풀었어? 아, 그랬어? 10까지만 가자. 세로는 10% 줄였대. 100분의 90y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늘리고 줄인 둘레가 되는 거잖아. 그게 전체 둘레가 처음보다 5% 늘었대. 100분의 105 곱하기 8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퍼센트거든, 퍼센트. 그러니까 농도도 웬만하면 그냥 하자는 거야. 소금물 농도 문제도. 왜냐? 그것도 퍼센트 따지는 거라서. 알겠습니까? 이거 풀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x, y는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맞지? 자, 유형 12 봐봐. 원가, 정가 문제. 원가, 정가 문제. 원가, 정가 문제 풀 때는, 이거는 이게 연립방정식이라서 문제 먼저 읽어봅시다. 어느 가게에서 원가가 500원인 연필은 10% 이익을 붙일 거고, 원가가 800원인 볼펜은 20% 이익을 붙여서 모두 판매했더니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대요. 합쳐가지고 100자루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연필, 볼펜, 원가 500원, 800원 써놓고 500원, 800원 그지? 그 다음에 개수는 요거 X개, 요거 Y자루 더해서 100자루 식은 이미 하나 나오는 거라고. 맞지? 그 다음은 뭐 가지고 식을 세워줄까요? 이익으로 식을 세워주던지 이익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이익으로. 얘는 한 자루당 이익이 얼마니? 몇 프로가 이익이래? 연필은 10%가 이익이래요.
그럼 얼마? 50원이 되는 거죠. 100분의 10 곱하기 500 한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볼펜은 한 자루에 얼마 이익? 20% 이익이야. 여기다 100분의 20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 160? 160원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총 이익은? 총 이익은 50x 더하기 160y. 한 자루에 50원인데 x자로 팔았으니까. 되지? 한 자루에 160원이 이익인데 y자로 팔았으니까 이거 되겠죠? 총 이익이 얼마래? 9,950원.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요? 가요? 좀 덥지? 괜찮아? 그럼 안 킬게. 더워? 그 추우면 얘기해.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0, 0, 0 일단 지워. 0, 0, 0 지우고 16, 16, 16 곱하면 16x, 16y, 16에 0 2개.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은 11x.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돼? 1600에서 995를 빼는 거야. 5 남고 0 남고 5 가니까 6 남겠다. 그지? 맞지? 605.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내부 잘못했냐? 9. 7이구나. 그래도 이상한데? 6이 맞나? 0이 아니라 1 남는 거 아니에요? 어? 0 남는 게 아니라 1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 맞아요. 6이 맞아, 여기. 605가 맞아요. 605가 맞아요. 그럼 x는 5 되는 거죠. 55자루. 그치? 질문이 뭐야? 연필은 몇 자루냐 물어봤죠? 55자루다. y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였다. 됐니? 요거 좀 어려우니까 요거 먼저 해. 요거 정리 좀 하고 아래 두 문제 풀어보고. 국어랑 수학 선생님이 새로 같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작살내고 있다던데. 자, 이 1문제는요. 모든 문제 통일이야.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 거야. 전체 양을, 일 해야 되는 양을. 그래서 근데 이 일의 양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 안 보이죠? 일의 양이라는 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음료수를 갖다 따라 놓고서 요거 한 잔을 다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일의 양, 요거 한 잔을 1이라고 놓자고. 전체를. 그랬을 때 문제 읽어보면은 라이하고 동생이 이걸 갖다가 같이 먹는데 몇 분 걸린대? 5분 걸린대. 맞지? 5분 걸린대. 근데 동생이 2분 먹고 남은 걸 갖다 라이가 6분을 먹으면 또 다 먹을 수 있대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봐라. 첫 번째 내가 지금 읽어준 문제는 거기 단위 시간이라 그러는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이 뭘 말하는 거냐면 1분. 보통 1분 잘 안 나오는데 1시간. 1 하루.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단위 시간이라 불러. 뭐 1초 이런 것들. 알겠니? 이런 게 단위 시간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 기본으로 1분당 얘랑 얘가 얼만큼씩 할 수 있냐, 얼만큼씩 물을 먹을 수 있냐, 그 양을 x, y라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푸는 방법이랑 달라. 중학교 1학년 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고 라희는 혼자 하면은 6분 걸리고 동생은 혼자 먹으면은 8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6분의 1, 여기에 8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문제를 풀었어. 중1 때는, 1차 방정식일 때는. 이건 연립 방정식이죠? 대표적으로 달라요. 푸는 방법이. 알았지?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돼. 첫 번째 식은 뭐? 둘이 같이 먹으면은 5분 걸린대. 그럼 얘는 1분 동안 이만큼이야. 5분 동안은 5x. 얘는 5y. 더한 게 얼마? 한 컵.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은 동생이 2분 동안 먹고 라이가 6분 동안 더 먹으면은 뭐다? 문제 잘 읽어야 돼. 동생이 먼저 2분 하고 남은 걸 갖다 둘이 같이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 근데 이건 뭐야? 동생이 2분 먼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6분 동안 라이가 혼자 먹는 거야.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요거 풀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질문을 봐. 뭐 구하래? 동생이 혼자 방 청소하면 얼마나 걸리냐 이거지. 이거 100% 해보면 x하고 y가 뭐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생이 몇 분의 1 나왔나 보고서 거기에 얼마 곱하면 1 되는지 구하면 되는 거죠. 답에다 y 쓰지 말고 분수 나와. 알았지? 자, 위에 식에다 2배, 아래 식에 5배. 위에 식에 2배 하니까 10x 더하기 10y는 2. 5 곱하면은 5 곱하면 30x 10y 5가 돼서 밑에 식 위에 식 빼주면은 20x가 3이 되니까 어이씨 맞아?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20분의 3이 돼. 이걸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뭐야? 20분의 3, 6, 18 더하기 2y가 1이야. 2y는 20분의 2지. y는 20분의 1 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얘 혼자 먹으면 몇 분? 20분 걸리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또 관련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은 거기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속도 문제, 속력이 중간에 바뀌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야, 내가 옛날에 내가 풀었던 중에, 여기 연립방식 문제 중에 제일 엽기적인 문제였는데, 한 10몇 년 전이야. 내 첫 직장, 율량동이었었거든? 거기에서 내가 28살에 첫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애들 수업하다 나온 문제였는데, 도서관 가는 문제였어. 집에서 도서관 가는 문제.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였거든. 식을 세워서 잘 풀었어. 내가 저기 애들한테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니까 애들이 식 세워서 풀었지. 근데 애들이 답이 이상하대. 뭔데? 그러니까 400몇십 킬로가 나온 거야.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그러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죠. 400몇십 킬로가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다 풀어봤어. 맞아. 그 답지를 확인해봤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맞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죠.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가는데 420km가 나와. 그지? 근데 잘못한 게 없으면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동생이 집에서 학교로 출발한 후, 쏘리. 네. 총 거리가 16km래. 나는 이렇게 풀어요. 거속시 쓰세요, 거속시. 그리고, 누구? 가는데, 처음에 속력 얼마? 16으로 가다가 자전거 타고. 중간에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4km. 환장하지. 어떻게 끌고 가 고장 났는데. 그지? 이 거리를 x, 이 거리를 y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더한 게 얼마? 이거 하나는 그냥 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대부분은 거리하고 시간으로씩 세우면 돼요. 거속시 알지? 거속시 하는 거속시. 이렇게. 시간은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6분의 x. 16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총 몇 시간 걸린대? 1시간 45분. 1시간은 1이고 45분은 4분의 3이잖아. 60분의 45. 4분의 3. 그래서 4분의 뭐가 돼? 7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걸 연립하면 되죠? 16 곱하면 x 더하기 4y 더하기는 28.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자전거 타고 간 거리. x 구하는 문제죠? 어쩔 수 없이 y 먼저 구하고 x 구해야 돼.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3y는 12, y는 4. 따라서 얼마? 12가 되는 거죠. 얘가 4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잖아. 맞지? 아래 문제 빨리 풀어보시고. 다음은 등산 문제. 갔던 길을 돌아오는 문제. 여기 좀 보세요.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3km래. 그래서 올라가는 거리, 내려오는 거리 이렇게 놉시다. 등산한 총 거리가 6,500m래요. 더한 게 6.5km라고 할 수 있겠죠? 2분의 13. 알았지? 됐지? 그 다음에 시간은 2분의 x.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2와 2분의 1, 2분의 5가 되겠지?
마지막 질문이 뭔지 보니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의 차이를 구하세요. x 빼기 y 하지 말고 절대값을 씌우란 얘기야. 누가 큰지 모르니까. 맞지? 누가 큰지 모르니까. 보통 내려오는 길을 좀 더 길게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가 더 조심해야 돼. 올라갈 때보다. 내가 등산 동호회를 했었는데 내가 성인 돼가지고 저기 직장 생활하면서 동호회를 두 가지를 해봤거든. 볼링 동호회, 등산 동호회. 볼링 쳐봤어? 볼링 쳐봤어? 내가 대학교 때 볼링 칠 때는 대학교 때도 볼링 동아리 같은 걸 했었어. 저 옆반에 그 방쌤이랑 같이 둘 다 200점 한번 넣어보는 게 목표였거든. 못 넘었어 결국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근데 학원 강사 시작하면서 밤에 이제 좀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볼링 동호회를 가입했다? 그럼 거기는 다 자기 장비를 사는 거야. 나 돈 버니까 샀지. 내 신발, 내 공, 이거 아대 이런 거 다 샀다? 사고서 4번째인가 5번째 갔을 때 200 넘더라고. 볼링은요 템전이에요. 캐시전이에요. 돈빨이야. 타고난 피지컬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공으로 쳐도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의 장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퍼펙트 치는 거야. 내가 실력이 그냥 그랬었는데도 내 장비가 있으니까 그냥 균일하게 놓기만 해도 알아서 잘 이렇게 가니까. 그 마이볼 사잖아. 너네 볼링장 가서 치는 그 공은요 무게중심이 없어요. 그냥 공이 이렇게 있지. 안에 코어가 없어. 그냥 이런 공인 거야. 축구공처럼. 무게중심이 없어. 근데 선수들이 치는 공은 무게중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어. 그래 그거 중심으로 공을 내 손에 맞게 파는 거야. 이거를 지공한다 그러거든. 그럼 그걸 똑바로 굴리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쪽에 어긋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똑바로만 굴려도 돌다가 이렇게 안 굴러가고 돌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 그래서 이제 레일에 칠해져 있는 기름이랑 만날 때 애들이 이제 이렇게 훅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있잖아. 볼링핀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렇게 10개가. 그러면 제일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왼손잡이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제일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요. 여기 딱 들어가면서 공이 막 난장판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스트레이트로 치면은 뚫고 지나가는단 말이야. 그럼 막 여기 남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점수는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 초보들은요. 여기 맞으면 다행이죠. 옆으로 빠지지. 또랑으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죠. 아무튼 와 내공 가지고 이제 치니까 내 장비로 치니까 어떤 날은 내가 제일 잘 나왔을 때인데 213, 207, 212 막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날은 하루 있었어. 하루. 야 씨 이런 날도 있구나 막 그랬다니까. 세 판 쳤는데 세 판이 다 200이 넘는 거야. 그때 느꼈어요. 볼링은 템빨이에요. 템빨. 근데 볼링 동호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좀 지나서 등산 동호회를 했는데 두 동호회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볼링은 있잖아. 맨날 게임을 한단 말이야. 경쟁이야. 제일 이겨야 돼.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협동심? 이런 거 없습니다. 막 상대방 멘탈을 무너뜨리려고 별짓 다 해요. 치고 잘 안 쳐졌잖아? 그럼 아저씨 젖어서 막 던지고 막 이래. 아니, 그 사람한테 던지면 미친놈이죠. 지 자리에다 팍 던지고, 괜히 막 한숨 쉬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런다니까? 상대방 멘탈에 영향을 주려고. 별짓 다 해요. 막, 방해를 하는 거지, 상대방을. 그런 볼링 동호회였다면, 등산 동호회는 있잖아. 만약에 30명이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 30명이 다 도착해야지 그날 일과가 끝나. 쟤보다 내가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쟤도 마무리가 돼야지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 배너 좀 들어주고, 짐도 좀 들어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같이 도착을 못 해.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좋더라고. 등산 동호회 할 때는. 볼링 할 때는 그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도와줬거든. 막 들어주고 막 했다? 여자분이었어. 근데 나이가 되게 많은 여자분이었어. 그다음부터 그 카페에, 동호회 카페가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뭐 글만 쓰면 막 와가지고 막 댓글 다시는 거야. 내 아이디가 4층 총각이었거든? 그때는 총각이었어. 근데 빌라 4층 살 때라 가지고 4층 총각 막 그랬었거든.
사층님 오셨다면서 막 계속 댓글을 다시니까 부담스럽게. 함부로 남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은 약간의 그런 후회도 있었어요. 하도 막 그러시니까. 좀 독특한 분이었거든. 그 얘기하다가 애들이 올라갈 때가 더 힘들긴 하거든. 내려올 땐 그래서 어떻게? 막 뛰어내려가. 애들 보면 등산할 때 보면은. 근데 그러다 다치는 거예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속도가 똑같아야 된대. 그래야 무릎이 안 다친다더라고.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땐 막 뛰어내려가잖아. 그럼 무릎이 못 버틴다더라고. 그 무릎 야당 나는 거죠. 다행히 나는 내가 그 산에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하루 쉴 때였어요. 요학원 와가지고.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산에 날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려고 산에 가는 건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다음부터 산에 안 갔어요. 술만 먹으러 갔지. 나 이제 막 친한 사람들 술 먹고 있다 그러면 한잔하러 가볼까 하면서 이제 가고 그랬지. 산엔 그다음부터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 되면은 동호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새 별 동호회 다 있죠 뭐. 러닝 크루 요새 많이 하죠. 자,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는 6을 곱해가지고 6을 곱하니까 3x 2y 15가 되고요. 저 위에는 2를 곱해가지고 2x 2y 이거 2분의 13이잖아. 13이 되죠. 빼니까 x는 2가 나오고 y는 4.5가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요게 더 맞네. 그지? 내려오는 길이 더 멀게 돼 있어요 원래. 내려오는 게 더 짧으면 잘못하면 죽어. 막 이렇게 되는데 내려가는 거잖아. 올라갈 땐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경사가 가파르면 내려가다 죽어요 잘못하면. 2.5k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정리 좀 해놓고 아래 두 문제 또 풀어보세요. 동생이 누나를 골려먹고 킨 거야. 그러고 나서 누나가 정신 차리고 쫓아갔어. 15분 동안 스턴 걸려 있다가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어 가서. 몇 분 후에 잡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같은 길을 쫓아가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가 같으면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지. 속력이 분속이거든. 분속이면 미터랑 연결되는 거예요. 동생은 분속이 60, 누나는 분속 150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죠. 사람이 분속 150m를 뛰려면은 뭐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자 거리는 시간이 나왔어? 시간이 여기를 x 이걸 y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동생이 이동한 시간이 오래 걸릴까? 누나가 이동한 시간이 오래 걸릴까?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오래 걸리겠지. 얘가 이동한 시간이 15분 더 많다. 맞지?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거속시잖아. 둘이 곱한 거. 둘이 같아야지 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끝. 풀면 됩니다. 아시겠어? 연립해주면 돼요. 뭐로 나눠줄까? 30으로 나눠주면은 2x-5y는 0이 되고 5 곱하면 5x 빼기 5y는 75가 되고 빼주면 3x가 75가 되고 x는 3, 2, 6, 3, 5, 15 y는 10이 되는 거죠. 뭐 물어봤어? 누나가 출발하는 몇 분 후에 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10분. 마지막까지 잘 좀 써주세요 답을.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8문제 뽑아놓은 거 시험 보고 갈 겁니다.